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의 영역이지만 진단키트에서만큼은 국내 업체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수직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출신으로 진단시약 기업을 창업한 후 코로나 진단키트로 대박을 친 SD 바이오센서와 조영식 의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수의학과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까지 마친 조영식 의장은 원래 직접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물 임상의 꿈을 포기하고 녹십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 후 처음에는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으나 곧 그 부서가 사라지고 당시 미국 회사에서 진단키트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을 맡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단시약이 자연스레 조 의장의 전공이 되었고 이후 12년간 연구 및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일을 다 경험한 뒤 퇴사하게 됩니다. 녹십자를 그만둔 이후에도 1년간은 바이로메드라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지만 결국 1999년 퇴직을 한 뒤 SD라는 진단시약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큰 성공보다는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고 하죠. 녹십자에서 진단시약을 다루면서 생각한 게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오직 2개의 회사만이 진단시약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단돈 7천만 원의 자금과 직원 1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거 녹십자에서 근무할 때 개발하지 못해서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를 직접 개발해서 시장에 납품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서 개발에 성공한 것이 골드 컨주게이트와 진단용 항원 항체인데 골드 컨주게이트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진단시약의 핵심 물질입니다. 이 기술을 발판으로 2003년 당시 사스 항체 진단키트를 개발해 돌풍을 일으켰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SD는 이후 에이즈, 매독 등 4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 각국에 수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진단시약 기술에 집중한 조 의장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SD는 기술력을 토대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조 의장의 SD는 2009년경에 이르면 국내 진단시약 시장의 70%를 점유하여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사실상의 독점 지위를 차지합니다. 전 직장이던 녹십자의 경우 10%의 점유율만 차지했으니 조 의장의 실력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탁월한 성공 때문에 외국계 대자본 기업의 관심을 사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 인버니스에서 조용히 지분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적대적 M&A를 선포하고 시장에서 SD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주가가 3만원 가량이었는데 무려 30%나 올린 4만원으로 매수한 것이죠. 회사가 성공해도 창립주가 돈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 조 의장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수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인버니스는 60%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결국 SD는 인버니스에 인수된 후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립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것은 물론이고 회사의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직원들의 미래까지 흔들리게 되었으니 더 큰 미래를 꿈꾸던 이들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 의장은 매각 후 한동안은 합병된 회사에서 대표직을 유지했지만 결국은 다시 최후의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조 의장은 회사를 떠나며 SD 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를 인적 분할로 인수합니다. 당시 인수한 본사에서 경영 악화로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죠. 이때 조 의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지분 인수에 참여를 해서 100% 전부를 인수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역시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함께 일군 회사가 다국적 기업에 인수된 후에도 조 의장을 믿은 직원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SD 바이오센서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SD를 매각하면서 뼈아픈 경험을 했던 조 의장은 지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고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2020년 격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여파는 엄청났기에 아직도 복구가 되고 있지 않지만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의료 기업에게만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있죠. 사스 창궐 당시 이미 진단시약 제품 출시로 성공을 경험한 조 의장은 2020년 9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코로나 진단시약 정식 허가를 받았고 이후 SD 바이오센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작년의 시젠 주가 광풍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시젠은 코로나로 각광받았던 기업이죠. 시젠의
작년 매출은 1조 1252억에 영업이익 6,7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SD 바이오센서는 2020년 매출 1조 6,862억, 영업이익 7,3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1년 1분기에도 SD 바이오센서의 매출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의 실적을 넘어서며 그야말로 코로나 대장주로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슈라는 글로벌 제약 기업과 제휴를 맺어 진단키트를 전 세계에 수출한 덕분에 이렇게 매출이 퀀텀 점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올해 7월 상장일에는 시가총액 6조 3,202억 원을 기록하며 코로나 대장주로서 코스피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성공도 맛봤지만 회사를 빼앗기는 경험도 했던 SD 바이오센서 임직원에게는 그야말로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덕분에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지만 조영식 의장에게는 아직 새로운 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체외 진단용 시약을 만드는 POC 시장은 현재 에보트가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에보트는 엘리어에서 조 의장이 창립한 SD를 인수하는 등 전 세계에서 M&A로 진단시약 회사를 인수했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체외 진단용 시약 시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9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서가 납품하고 있는 로슈는 그중 20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SD 바이오센서는 진단용 시약 시장에서 글로벌 5위 안에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 의장은 기업 공개로 얻은 현금으로 덩치를 키울 것이라는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슈,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겨룰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향후 3년 내 로슈, 에보트와 겨룰 수 있는 진단시약 시장의 경쟁자를 목표로 끊임없는 연구와 경쟁력 있는 회사의 인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조영식 의장, SD 바이오센서와 조영식 의장의 도전을 응원합니다.